자, 오늘 국어 공부 교과서 114쪽입니다. 오늘은 우리 반 소식지 대신 우리 집 소식지를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학교 생활을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 반 소식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뭐 특별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는 집에서의 소식. 그래서 우리 집 소식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만드는 과정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 떠올려 봐요. 별일 없었다고요? 아니에요. 찾아보면 거기 중요한 일, 인상 깊은 일이 있어요. 자, 2번은 생략해요. 관련된 일과 사진, 그림, 요거는 잠깐 생략하고요. 3번으로 넘어가요.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일 5가지를 그냥 내가 정해요. 투표 안 하고요. 내가 정합니다. 그 중에서 5가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1가지를 정합니다. 자, 쉽죠?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 근데 2020년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 한 4-5가지를 생각해 봐요. 그런 후에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하나 정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쪽 넘어가요.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 떠올려 봐요. 자, 3, 4월, 5, 6월, 7, 8월, 9, 10월. 자, 이렇게 4시기로 나눠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3, 4월에 개학식 때 친구를 우리는 못 만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나가고 집에 있었죠. 정말 이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우리 집만의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건이고요. 자, 이제 5, 6월은 우리 집으로 넘어와 봐요. 우리 집에 만약에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있었다. 그때 케이크를 사서 축하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생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냥 집에서 맛있게 뭐를 차려 먹었다. 이런 것도 돼요. 7, 8월 샤워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이 컸네요. 여러분이 아직 10살이고 3학년이니까 이렇게 하나씩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대한 사건. 곱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눗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글씨를 예전보다 빨리 쓸 수 있게 되었다. 아니면 책을 잘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시계를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거 정말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런 거 있으면 꼭 적어주세요. 9월, 10월 반려식물이 생겼다. 새 친구에게 이름을 뭐뭐라고 지어줬다.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내 친구인데 반려식물은 내 친구 식물이잖아요. 친구에게 이름도 지어줬대요. 이거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2020년도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적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집 5대 사건을 여기에다 적어보세요. 요 위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걸 1등에다 적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일 같다 그런 걸 5등에다 적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4가지밖에 못 정했다. 그러면 5번 빼고 1, 2, 3, 4등까지만 적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집 5대 사건 한번 적어보세요. 별거 많이 있을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재밌었던 일. 아빠가 어느 날 방구를 꼈는데 너무 크게 나왔다. 그 방구가. 이런 것도 사건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 넘어가서 기억에 남는 일 1가지를 선택해서 여러분은 1가지 선택해요. 교과서는 모든 별 소식지 우리 안 하니까 교과서에 나온 대로 안 하니까 기억에 남는 일 1가지 선택해 보세요. 1가지 선택해서 자, 뒤에 붙임딱지에 요거 있어요. 요걸 오리세요. 요걸 뜯으세요. 뜯어서 내가 맡은 사건 그 하나 정한 거 그거 제목 지어야 되죠. 여러분 제목 중요한 거 알죠? 여러분이 여러분 집 소식지를 만드는 기자가 된 거예요. 멋있는 기자가 되어서 여기다 제목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써야 되는데 어떻게 자세히 써야 되는지 요 밑에를 보세요. 자, 5대 사건이 골고루 이거는 우리 해당 안 되니까 지웠어요. 자, 근데 이 밑에 4가지는 중요해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밝히세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하세요. 뒤에 구체적 나오네. 있었던 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축구를 했다, 재밌었다, 뭐 케이크를 먹었다, 맛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뭐 케이크의 데코레이션이 어땠는지, 뭐 특별히 더 맛있었는지, 케이크와 더불어서 뭘 먹었는지, 아니면 아빠 방구 소리가 너무 컸다면 도대체 얼마나 컸는지,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럼 뭐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 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이 잘 드러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 사건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다면 인상 깊었기 때문이고, 인상 깊었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과 느낌이 잘 새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느낌을 잘 드러나게 쓰고요. 또 재미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글이 재미있으면. 자, 쉽고 재미있게 표현했다. 요거를 잘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글을 여러분이 적어보는 거예요. 또 우리 띄어쓰기도 배웠으니까 예쁜 글씨로 띄어쓰기 하면서 적어보는 거예요. 이걸 적은 후에는 글로 잘 썼는지 점검을 하는데, 인상 깊은 일을 저는 잘 찾아냈어요. 만약에 혹시 전 맨날 집에 있었고요, 뭐 별다른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는 요거 좀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으로 살아도 거기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뭘 찾아낼 수 있냐면 보석같이 재미난 일, 보석같이 뜻이 있었던 일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인상 깊은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자세히 설명하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점이 재밌었고 어떤 점이 기억에 남는지 자세히 설명하라는 거고요. 인상 깊은 일을 글로 자세히가 여기 나오네.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글로 자세히 쓰라는 얘기예요. 자, 글을 쓸 때 띄어쓰기를 바르게 했나요? 했으면 동그라미 하세요. 자, 점검을 하기 전에 이 점검에서 다 이렇게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글을 쓰면 되겠죠.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천해 볼까요?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쓸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이 잘 드러나도록 띄어쓰기까지 하면서 쓰시고요.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는 글을 쓸 때 이거 중요하죠?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다보며 자기의 마음을 정리해가는 활동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훌륭한 어른이 되지요.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를 쓰는 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것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고민이 될 때 글을 써보세요. 고민거리가 있고 너무 속상했을 때, 아니면 친구랑 싸워서 기분 나쁠 때, 엄마한테 혼나서 우울할 때 글을 써보세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어떤 행동과 생각을 되돌아보며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걸 그럴 때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집 소식지 꼭 만드시고요. 우리 집 소식지 만든 것은 등교 수업일에 갖고 와서 선생님께 제출하세요. 그게 바로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한 공부 활동을 선생님께 꼭 자랑해 주세요. 자, 오늘 공부 잘했습니다.